자, 첫 번째로 종목 출발하기 전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5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의 탐버거는 사실 우리 손을 대부분이 거쳐갔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코로나 백신 때, 코로나 시기 때는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후죽순으로 유튜버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나 개나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지나게 나면 그 실력과 실력과 미래에 대한 이 예측, 뷰, 그리고 수구, 그리고 기술적 패턴, 그리고 기업 분석은 어느 정도 실력에 따라 튀어날 겁니다. 첫 번째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 미래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저처럼 시대에 맞춰가지고 시대 트렌드에 맞춘 시대의 이 트렌드에 맞추게끔 템버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메타버스, NFT, 제약바이오 쪽 기억나시는 분들 다 같이 첫 번째로 2021년이니까 21이라고 눌러보세요. With just test. 오랜만에 할게요. With just test. 뭔가 아십니까, 종목이?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미친놈 아니야, 좀 깜짝 놀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With just test. 자, 이 종목은요, 평균 세 배, 4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우리나라의 NFT 메타버스의 시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셧다운 됐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메타버스 혼자 이제 이 가상 세상을 즐기려는 이 수요가 넘쳤고,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유동성장이 제일 먼저 공격했었던 비트코인과 NFT 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NFT 메타버스의 메카라고 볼 수 있었던 VFX 쪽의 컨텐츠 기업들, 위스 자스 데스트가 템버거와 가까운 5더블, 6더블이 났던 시기가 2021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요, 사실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2022년도 1월 3일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도 11월 달과 12월 달에 CPI과 PPI가 드디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시기가 도래되었고, 근데도 그때만 해도 파월이 이하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자기들은 이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었다라고 새빨간 같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위험하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되었다라는 시그널이 1월 달부터 나오게 되었고, 특히나 더 심하게 나온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기름에 불을 집어던져 불난 집에 기름을 확 붓는 시기가 2022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떨어진 시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 시기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 방송을 도중에서도 뛰쳐나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종목 발굴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기에서는 사실상 아무리 우량주도 오르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성홀딩스의 템버거가 이제 드디어 그 알고리즘을 어느 쪽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돌리고 있는데 종목을 발굴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과 다우데이터, 라더게니를 뒤통수를 치러 정 원장이 여의도에 입성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타트부터 세방과 다우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쪽에는 세방과 다우데이터를 끌고 가고, 또 한쪽에는 어떤 걸 준비했었죠? 자, 4월에서 10월까지 우리는 바닥에서 준비했습니다. 뭐였냐면 2022년 5월 20일 날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자, 바이든이 찾아오고 나서 전방 부대들 난리가 났죠. 이제 DMZ 가가지고 휴전선 이제 판문점 가가지고 또 선글라스 끼고 북한을 향해가지고 손가락을 치드기 올리면서 북한 비핵화 안 하면 지랄하기는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갔습니까? 평택 공장에 가서 웨이퍼를 들고 이 반도체 칩스법을 향해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일본
대만, 한국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반도체 치수법을 통해 가지고 자 중국의 패권을 막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이때 7월달에 누가 왔었죠? 7월달에 자, 7월달 앨런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또 이 준비했었던 것이 한국은행에 찾아가가지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에 대한 동맹국끼리의 여러 가지 협약 체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갑자기 이 마곡 신도시 마곡 사이언스 LG 사이언스 파크를 가가지고 배터리 구경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느꼈던 거죠. 7월달 끝나자마자 거의 9월과 11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자 코엑스에서 이 지금 배터리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박람회 신기술 벤처기업 박람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나노 신소재 웬만한 기업들 다 참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도 참가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화제가 있었던 게 자 이 배터리를 신재생으로 돌리려 그러는 자 재활용 다시 말해서 배터리 재활용이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신규 상장이 또 이야기 나오자마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화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회사로는 사실상 이것밖에 없다.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는 전년 동기 대비 600% 성장하는 쪽이 에코프로밖에 없다. 왜? 모든 기준은 미국에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 중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이 배터리 셀 3사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중국의 중국과 맞대응하려고 그러는 이 바이든 정부의 행보가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년에는요. 배터리로 손보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모 가족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 그리고 이 레이커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8개를 집중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시기가 언제냐? 2022년입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실전 투자인데 과거의 5년 동안의 행보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틀리다. 지금 그래야지. 왜 이유는 만약에 올해 저는 조선에서 템버거가 나오는데 이거 거짓말이면 저 사람 앞으로도 거짓말 했던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거짓말입니까? 2차 전지에 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아니면 세상이 없던 것처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이 코스모하고 2차 전지 에코프로 이야기 드릴 때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나서 빠져가지고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 내년에 대박 난다라 그랬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싼 고점 그대로 찍고 모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중간쯤이었습니다. 2020 2차 전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동했던 곳이 변압기였습니다. 변압기 3사 다시 말해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테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적중했고 아직까지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익절하고 나서 가야 되는 쪽이 비만이 조만간 뜹니다 라고 해서 비만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했던 게 조선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만 해도 이제는 LNG 그리고 LNG선을 우리가 조선을 준비했던 그때 당시 이유는 IMO 다시 말해 환경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도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탄다. 다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배로 간다라는 기준이었지만은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적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적중해서 그 다음 해 때 상당하게 202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까지 움직였습니다. 또 움직이고 그건 잠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그래도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이건 예측은 하진 않았지만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4월에서 3월달에 움직였던 것이 AI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벌써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좀 알려드리던 게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큰손이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이 여의도의 운영사 쪽에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더 많이 들고 있으면 앞으로의 행보를 지금 전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보다도 2024년도에는 무려 매수 의견을 80번이나 줬었던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템버거 왔습니다. 변압기요?
템버거가 넘었죠. 사실상 중간에 끊고 사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은 모두 다 들어맞았습니다. 당뇨도 했습니다. 그쵸? 조선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알테오젠을 80번 가까이 줬습니다. 사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알테오젠 이 방송 중에서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알테오젠 나는 한 번이라도 매매해봤고 수익을 얻었다. 수익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놈은 하고 있다. 자, 24라고 적어보십시오. 24. 맞나요? 맞나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템버거는 어디에서 나온다? 사실상 과거 4년과 5년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예측해냈던 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도 우연에 가깝게 단기적으로만 매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으시려면 롱으로 가야 됩니다. 물량을 집중적으로 실어가지고 요번에는 템버거에 이 템버거에 무릎에서 머리까지 먹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알박기를 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서 올해 2025년도는 조선에서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4년과 5년 동안의 템버거를 모두 다 예측해서 이야기 드렸던 사람이 지금부터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업이 2029년부터 이후로 최대인 1,100억 달러, 160조 규모의 4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수출액만 해도 17.6% 크게 뛰어오르면서 역대 최대치인 25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9년 연속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별 수주 전략이 힘입어서 조선 3사는 작년 2013년 작년 대비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것과 함께 작년에 선박 건조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1126만 CCT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인력 또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12만 명까지 회기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출발은 사실 국제해사기구의 IMO가 제시한 해상운송 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40년까지 80% 목표입니다. 2008년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2030년까지는 30%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바꾸지 않고 지금부터 배에 주문을 넣지 않으면 사실 인도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는 HD현대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중간지수사 상장기업이죠. 중간지수를 제외하고는 들고 있는 회사를 보게 되면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수익성이 높은 현대사모중공업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사실상 2021년도에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서 이제 공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특히 제가 1년 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고 수익률 현재 기준으로 178%, 평균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고 계셨다 그래도 140%에서 150% 가까이 될 만큼 수익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는 30조, 영업이익으로는 올해 영업이익은 2조 5천억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양 매출은 25조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 되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80% 이상 증가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조에 2조 5천억 전망이 되면 올해보다 또 더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년 100%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조단위의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국내 조선의 수주량을 본다면 현재 160조, 향후 4년간의 먹거리를 볼 수 있는데, 군함까지 들어온다면 사실상 여기에서 군함은 계산 안 한 거예요. 군함은 계산 안 했는데 여기서 사실상 좀
여의도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3조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평균 성장률을 본다면 120%에서 14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2025년까지 연간 수주 목표치가 180억, 자, 185천만 달러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 국제회사기구 IMO 넷제로의 출신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의 슈퍼사이클이 도래된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자, 이 그 LNG 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선의 2023년도 10월 최초로 우리나라 암모니아 수주를 받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된다면 사실상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군함 플러스 암모니아 그리고 LNG까지 합친다면 올해의 영업이익은, 자, 잘하면 만약에 군함 수주가 만약에 4월부터 이어지고 하반기에 우리나라 도쿠하고 미국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뭐 원래 있는 도쿠를 쓸고 닦고 해가지고 진행된다면 4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월달하고 3월달에 미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보면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요, 최고 수익률 2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차례 또 내리고 들어가고 이런 기준도 있었고, 요 근래에 따라 붙으셨다 한들 보통 40%에서 60%는 충분히 지금 얻고 계시는데, 2025년은 예상 컨센서스를 본다면 16조 4천억에서 1조 3천억 전망을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누구냐? 미국입니다. 조금 전에 이 중간 지주사라 가지고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6조입니다. 제가 농담 하나만 할게요. 메모만 해놓으세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요거 올해 60조 갑니다. 그렇죠?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지금 27조예요. 60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푸틴과 시진핑의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선이 없으면 단 하나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있죠. 앉아가지고 서명,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경제적 압박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적어드릴게요. 또 미치겠다. 또 적어드릴게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자, 하여튼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1조 3천억인데 드디어 이제 미국의 도크를 열어준다. 자, 미국의 이 도크를 열어주는 2025년 하반기 시장에서의 처음부터, 자, MRO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어준다면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는 기간과 와서 할 수 있는 톤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1년에 몇 개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합니다? 도크도 없고, 도크가 없습니다.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할 자리가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놀고 있는 조선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쓸고 닦고 조우기만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수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술력을 전수하기 위해서 HD 현대중공업이 벌써부터 영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현재 1조 3천억이 아니라 잘하면 1조 후반대 2조까지도 노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 힘센 엔진이 있죠. 조선 엔진 분야에서 사실상 전 세계 1위입니다. 중국도 사실상 군함에는 얘들 걸 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져가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들고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힘센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 마력에 대해서는 전 세계 따라올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미쓰비시에서 그 라인 들고 와가지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 왕 회장님이 뜨고 건치고 우리 거 시켰지만은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잘하면 되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힘센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 중공업이 대박이 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위안 구축원 잠수함까지 국내 특수상 근조 레코드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2025년 2분기 이후에 실적 턴아웃도 충분하고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의 이 도크를 얼만큼 몇 개나 더 열어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렸을 때가 11월 초였죠. 교전이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상선 중에서 여러 이제 그 이제 벌크하고 이쪽 준비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자, 이 조선 이제 그 중생주들 중에서 사실상 이 유조선을 좀 이 발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자 호르주무 해역하고 이 홍해 해역을 좀 그때 막히다 보니까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미포를 좀 많이 하다가 그때 당시 제가 매도를 하고 옮기라고 이야기했죠. 옮기라고 어디로 옮기라 그랬으면 LNG하고 어디입니까? 또 조금 전에 지금 미친 듯이 보내드리는 그쪽으로 옮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요번에 2024년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출은 4조 6천억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880억 정도 보시면 되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조 6천억에 영업이익 2천억을 좀 보고 있습니다. YY 기준으로 자 150% 정도 성장을 본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대형 조선사의 짧은 리드 타임을 통해 가지고 들어드릴 수 있는 수익 개선 그리고 원화 환산으로 해서 수주가 현재 5조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5년도의 가이던스의 3,800만 불 자 이기 때문에 크게 낮춰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좋다라는 뜻이고 2026년도 같은 경우에도 5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4,900억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보다도 저는 이 지금 한 4월 정도에서는 이제 현대미포로 다시 따라붙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조만간 메신저를 통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당연은 아니고요. 자,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2024분기 지금 사실 3분기 이제 상반기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하반기에 이제 환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쟤는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의 다른 조선사들을 보는 것처럼 뭐 LNG, 자 벌크 그리고 컨테이너 여러 가지 뭐 CG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지 말고 얘는 군함으로 관점으로 보자. 다른 거는 어차피 따라오는 수주 물량의 영업이익은 대박이 낸다. 자, 24년도 4분기 매출 2조 9,472억, 영업이익이 1,149억으로 자 흑자 전망이 됩니다. 환율 효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지금 기존에 670억이었는데 영업이 4분기 같은 경우는 원래 컨센서스가 한 700억 정도 됐는데 1,000억 가까이 나온 건 사실 환율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말해서 1,400원대가 만약에 유지가 되는 환율이 지금 유지가 된다면 영업이익의 효과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2025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재밌는 거는 이제는 하나오션을 일반 이 상선을 만드는 쪽으로 좀 보지 말고 이제 군함을 만드는 해군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하나오션을 군함 회사라고 좀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필리 조선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60%, 하나오션이 40%를 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감독 체계는 모두 모두하나오션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 시스템은 그 효과는 보지 않고 하나오션이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제는 군함을 만드는 방산이라고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순수하게 LNG 시대 도래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2024년 4분기 매출은 2조 6,440억 원에 영업이익이 1,300억입니다. YY 기준으로 68% 전망이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자 컨센서스
헬스는 대충 매출은 2조 6,776억에 영업이익이 1,400억인데 소폭 하회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실적 성장이 둔화되는 따른 하회가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큰 의미는 사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2025년 매출은 11조 300억인데 11조로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은 8,8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2% 정도 성장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LNG 시대의 도래에 따른 최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최대의 셀링 포인트는 전 세계 FLNG 수주 1위입니다. FLNG 다시 말해서 자, 구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FLNG가 지금 한 척당 사실 2조 원 가까이 1조 중반대에서 2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LNG선을 10대를 수주를 받는 것보다도 사실 자, FLNG 한대 수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LNG 삼성중공업은 LNG 시대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자, 화석연료 석유와 LNG를 무한정 뽑아내서 이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에서는 사실상 또 삼성중공업이 최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는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밸류체인이 있어가지고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도식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선 그림을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같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메신저에서도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올려드리면 자, 보세요. 자, 기자재 업체의 도식표입니다. 자, 크레인을 만드는 쪽이 지금 어디죠? 자, 이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이 선사 안에 있는 크레인도 만들고요. 바깥에 크레인도 만듭니다. 바깥에 크레인도.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이 잠시 후에 설명드리지만 사업 다각화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지금 그에 따른 자, 이 저가 매수가 지금 현재 가파르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배관에는 동방성기가 있습니다. 조명에는 대양전기공업이 있는데, 대양전기공업의 전체적인 매출 중에서 이 선박에 들어가는 자, 이 특수전기 전구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대부분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 거의 독점을 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선실을 만드는 쪽이 오리엔탈 전공, 이 두 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통신 장비는 삼영 ENC, 피팅하고 밸브는 조광하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DK락이 있습니다. 엔진은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고요. 세계가 그게 독점하신다 보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 안에서는 힘센 엔진이 있고, HD 엔진, 지금 하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엔진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으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TX 엔진이 있는데,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지금 지금 K9하고 우리 방산 쪽에 있죠. 방산 쪽에 전차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엔진 부분의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태운과 인하전공, 삼양 엠텍, 그리고 대창솔루션이 있고요. 자, 탱크는 우리나라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독점을 한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탱크 보냉제입니다.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 동성화인텍이 더 많이 올라가냐? 잠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LNG 탱크, 자, 구조물을 만드는 탱크입니다. 구조물 만드는 탱크는 세신중공업이 대한민국을 거의 독점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박 평행수라고 볼 수 있는 평행수, 우리가 이제 비행기 보면 자유로라 그러고 평행수 밑에 물을 맞춰가지고 이 센스를 납품하는 쪽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한라 IMS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거의 독점입니다. 얘들이 중국도 납품하고 있는데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독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기자재 업체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 업종의 첫 번째는 최대 중요한 거는 엔진입니다. 엔진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조선을 이제 배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MRO 쪽의 미 군함을 만드는데
뿐만 아니라 미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을 교체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엔진 교체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미국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하나 엔진입니다. 자, 하나 엔진을 볼 때마다 흰 고양이 대 검은 고양이 이야기 많이 들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에다가 납품도 하고 있지만 중국에 납품을 더욱더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주를 많이 하든, 그죠? 중국이 많이 하든, 우리나라 많이 하든, 문상이나 하나 엔진은 양수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은 추격에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한 게 이 엔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 엔진인데, 하나 엔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의 볼륨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야, 정말 이 에코프로 과전에 이 에코프로 비밀 이런 식으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제일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025년 1월 중국 조선향의 매출,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 제재가 오게 되면 사실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엔진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한방 턴키로 그냥 6,300억짜리 수주를 역대 수주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의 이야기 나오는 것은 1분기 안에 두 번째 이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왜? 엔진을 빨리 받고 있는 거, 너들 거 주는 거 더 줄 테니까 빨리 다 해. 변에 어떤 제재가 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 엔진의 수준은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도 아주 큰 이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의 볼륨이 어느 정도 커지냐. 자, 보세요. 2024년 매출이 1조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700%가 늘었습니다. 10억에서 50억밖에 못하던 영업이익을 700억,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739%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제조업과 어디에서 조단위 회사의 이 큰 회사가 영업이익이 700%, 500% 나는 회사가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 엔진이 나타났고, 그로 인한 이번에 퍼포먼스가 나타나는데, 자, 제가 농담 하나 보태면 출발도 안 했습니다. 자, 어린 반푼 어치던 소리죠. 지금 여기서 얼마까지 들어가냐는 제가 예상하고 시장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자, 메신저를 써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릴 생각하게 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하나 엔진입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매매 의견을 드릴 때 이 하나 엔진보다도 HD 현대 마린 엔진, 예전에 STX 중공업을 매매 의견을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HD 현대 마린 엔진보다도 하나 엔진이 더 많이 움직이죠. 영업이익의 볼륨이 좀 비슷하지만 요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상반기하고 2024년도 하반기와 2025년도 상반기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HD 현대 마린 엔진이 이제 예전 STX 엔진에서 진짜 인수가 될까 말까,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이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독점, 다시 말해 공정거래 인해 가지고 HD 현대가 저게 그 힘센 엔진과 그리고 STX 중공업의 엔진을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사실상 이 독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공정위에서 불허도 이야기 나왔는데, 불허가 아니라 만약에 들고 갔다, 몸값이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사실상 메리트로 인해 가지고 프리미엄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제가 2024년도에 매수 의견을 줄 때는 얘가 주도주라 그랬는데 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 엔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바라겠고요.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같은 엔진인데 사업이 좀 포트폴리오가 좀 틀려요. 자, 포트폴리오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K9 자주포의 국산화에 성공한, 사실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지금 자주포라든지 하나의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의 이 그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그 들어가는 부속품이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게 많지 않아요. 모르시죠? 아시나요 혹시? 미쓰비시하고 독일에서 가져오는데 이걸 순수 국산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STX 엔진이 없으면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가 메신저를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도 조만간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매각된다면 어디로 갈까라고 점치 짓는데 현대냐 하냐냐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들이 엔진이 없으면 다 수입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가 2000 상반기가 조만간 도래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또 뭘 봤나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실 엔진이었습니다. 엔진이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 꼭 매매해야 되는 엔진은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엔진인지 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엔진에 들어가는 부속품 이 수혜받는 선박 엔진 부속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잘 팔린다면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노날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KSP가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KSP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선박용 엔진 밸브뿐만 아니라 대형 형단 조품 제조업체입니다. 글로벌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밸브, 피스톤 밸브에 들어가는 긴 막대기가 있는데 그 밑박이 이제 피스톤 밸브에 들어가는 늘었다 빠졌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글로벌 선박 엔진 밸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납품한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일본까지도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유일한 게 엔진 밸브의 1위 현대중공업 밸브 수요가 60%에서 70% 수요가 있습니다. 그 조선업 호황에 따라가 친환경 사업 확대를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이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밸브 엔진 밸브에 들어가는 이 부속품도 K2, K9 자동차 기아 자동차 있죠? 이쪽으로도 납품 들어가는데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별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인하공정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공정은요 선박 엔진 부품 전문 회사이고요. 자, 저속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커버, 그리고 프레임 박스, 중속 엔진에 들어가는 그 크랭크 캐스터 케이스, 그리고 선박 엔진 생산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 엔진의 판가에 제일 좀 비싼 부품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납품하냐? 2000년에 자회사인 HSD 엔진 하나에 매각됐죠. 이쪽으로 대부분이 납품하는데 요번에 돈이 되니까 이제 좀 팔았는데 얘들이 판 이유는 별도로 제가 매매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가 HD 이제 하나 엔진이 요번에 좀 미끄러지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은 이 좀 매각을 좀 했죠. 하나 엔진 지분을 4.9% 추가 매각을 통해 가지고 1,087억 원의 규모 양도후 소유 주식은 지금 현재 3.5% 정도 298만 주 정도 좀 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KF입니다. KF. 여러분 KF라 그러면 KF 인베스트먼트, KF 투자증권의 종속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대형 선박용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실린더 라이너의 생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KF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KF 인베스트먼트하고 KF 투자증권의 KF증권 2024년에 영업이익이 203억 캐시카우 역할을 좀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친환경 수요 확대 전망 을 통해 가지고 선박 엔진의 피스톤 왕복 운동의 통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KF, 다시 말해 KF의 실린더 라이너의 점유율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선박은 디젤 엔진의 LNG DF 엔진 그리고 메탄올 DF 엔진의 친환경 엔진을 바꾸면서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실린더 라이너의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사실상 영업이익이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49억, 2021년 49억, 2022년 97억, 그리고 2024년 203억으로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KF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엔진 쪽의 메인 셀링 포인트, 메인 종목은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좀 기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수혜 업종입니다. 수혜 업종은요,
조선 기자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조선 기자재라 그러면 사실상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예전에 2023년도에 2차 전지 움직일 때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움직인 이제 주도주 종목들의 움직였다면 뒤에 따라오는 강원에너지도 있었고 뭐 대창이도 있었고 금양이도 있었고 엔캠도 있었고 따라오죠. 그것들이 뭐냐? 기자재 업체들 이 부품에서 이제 이 소부장 애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이 3사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따라오는 기자재 종목들이 드디어 조만간 템버거 종목들 아니면 템버거가 아니더라도 셋더블 넷더블 나는 종목들이 우후죽순 생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엔진 쪽과 엔진 부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한라 IMS입니다. 사실 한라 IMS는 지금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매집이 들어와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서 매집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오버슈팅 나오기 전의 모습이 현재 감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조선 3사의 수주라든지 미국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한라 IMS도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선박 개치기입니다. 넷째로 다시 말해서 조선업의 본격적인 친환경 규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자, 탄소 배출량, 배출량이 2008년 기준에서 50%에서 100% 이상 감축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 IMS는 선박용 가스 감지 장치입니다. 탄소 포집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LNG DF 타입의 밸브 제어 장치 LNG 선의 타겟 제품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넷째로에서 사실상 지금 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 재료는 감시 장비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라 IMS에 들어가는 이 장비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사실상 좀 최대 이제 LNG 선의 최대 수혜주는 또 이 부속 기자재 중에서는 한라 IMS 말하기도 힘들다 그치? 한라 I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지금 매매 이제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요번에 다각화 시켰습니다. 선박 수리 사업을 영역을 좀 넓혔는데 2021년에 전남 광양 사업장을 62만 평에서 19만 평 부지의 선박 구입해서 선박 수리 사업을 진출했는데 선박 수리 사업은 한라 IMS의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NG 선이라든지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LNG 선까지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NG 선박의 가스 감시 장치 탄소 포집 장비를 추가적으로 달아야 되고 그 달아주는 이 색으로 교체하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다 한라 IMS 쪽에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정기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선박 수리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들었는데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150억 가까이 매출 증가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의 가파른 성장이 표현이 됩니다. 2024년도 매출은 960억에 영업이익은 100억이 되기 때문에 고속 성장 20억에서 60억, 6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160억에서 170억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34%에서 55% 성장하시는 걸 보기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입니다.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기 쪽 전기자 들어가면 오늘 대부분이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전기 중에서 전기공업입니다. 전기공업은 조명, 전자 시스템 그리고 전자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는 이 계측이 또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수중 로봇을 압력 센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의 슈퍼사이클 중에서 사실상 이 우리나라의 이 조선 근조의 톤수가 많아지면 사실 자기 전기 조명뿐만 아니라 전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영업이익이 가파른 효과는
다른 좀보다도 좀 약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전기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 K전력 쪽, K전기 전선 쪽에 좀 많이 가까우다 보니까 여러분 대양전기공업이 뭐 일반 전기선 전기 담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가는 전기 담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1승입니다. 자, 1승은 이야기 드릴 때마다 똥통 이야기 듭니다. 똥통 이야기. 그 조선에 들어간 조선사의 하나의 이제 이 구조물 중에서 분뇨 처리기입니다. 분뇨가 우리 화장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샤워할 때도 나오고 화장실 똥물 내릴 때도 나오고 특히나 이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폐기물을 많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을 바다에 바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조선 분뇨기 처리기 우리나라 1등 업체입니다. 사실상 독점이라고 이래도 말 안 해도 됩니다. 왜? 얘들 말고는 만들만한 해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2개, 3개 있다도 경쟁을 붙어봤자 지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독점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의 확대에 따른 수주 선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을 가파르게 올 수 있고요. LNG 선박의 발주 수의 전망이 또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미국의 LNG 선박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선박이 늘어나고 일성의 LNG 제기화 설비 의장제뿐만 아니라 선박이 들어가는 이 똥통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 회사는 누구 회사냐? 동방승기라는 회사입니다. 동방승기는 시가총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분 가치만 따지면 사실 동방승기도 시가총액이 1,000억가도 모자른데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 해양 플랜트 배관 전문 회사이고 그에 따른 동방승기가 1승의 지분을 한 20% 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승은요 사실 탄력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조선 기자재 수혜 업종까지 보셨고요.